자, 교재 81쪽에 자, 건폐율 용적률 표. 자,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건폐율의 대통령령 기준 이걸 외워야 되는데 전용 1종은 50%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전용 1종은 건축 면적으로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 안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2종 전용도 50%. 자, 일반 주거지역은 자, 1, 2종은 60%죠. 예, 대지 면적 60%까지 건축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3종은 50%입니다. 오히려 1, 2종보다 작지요. 자,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준주거지역은 70%예요. 예,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70%까지 건축 면적을 사용할 수 있고 중심상업은 90%, 일반상업은 80%, 유통상업은 자 80%, 근린상업은 70%예요.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 다 70%죠.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다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40%죠. 그 다음 생산관리 20%, 보전관리 20%, 자, 그 다음에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0%예요. 대지 면적의 20%까지만 건축 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용적률에 보면은 자, 대통령령 기준 이걸 외워야 되는데 처음에 외우실 때는 뒤에 큰 기준 중심으로 외워야 돼요. 일종 전용 같은 경우 100%다라는 데가 있죠. 대지 면적의 한 배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2종 전용은 150%, 1.5배. 자, 1종 일반은 200%, 2종 일반은 250%, 3종 일반은 300%. 대지 면적의 3배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은 500%나 돼가 있죠. 대지 면적의 5배. 중심상업은 1500%. 자, 대지 면적의 15배. 일반상업 1300%. 유통상업은 1100%. 근린상업은 900%. 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은 300%. 일반공업은 350%. 중공업은 400%. 4배 쌓아 올릴 수 있고. 보전녹지 자 80%, 대지 면적의 0.8배 쌓을 수가 있어요.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00%, 대지 면적의 1배.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도 100%죠. 대지 면적의 1배.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80%, 0.8배.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은 80%다. 0.8배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전용 1종부터 일반 주거 제3종까지는 50씩 늘고 있죠. 자, 상업지역 4가지는 200씩 작아지고 있죠. 예. 공업지역 셋은 50씩 늘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파악하면 더 빨리 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5번에 가면 건폐율 용적 특례라고 되어 있죠. 1번의 건폐율 특별 규정은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은 자, 1번이나 2번 같은 내용들은 자, 3, 4를 가서 한번 보면 되고 용적률의 특별 규정은 동그라미 1번은 자 3, 4에 가서 보시고 동그라미 2번에 용적률 완화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도 지역에 관한 거고 자 84쪽 가면 이제 용도 지구로 갑시다. 용도 지구. 자, 용도지구는 어이 보시면 용도지구란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다음 줄칩니다. 용도지역을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까지 줄쳤습니까? 그 말은 보안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시킨 보안기준 있죠? 그걸 적용시켜서 건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기 결정한 지역을 용도지구다 이 뜻이에요. 이번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위에 2차적으로 지정하는 한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능률적인 도시기능 발휘를 위한 국지적이고 부가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 필요할 때 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규제한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다음 줄치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물론 용도지구와 용도지구 간의 중복 지정도 된다. 이렇게 줄치면 돼요.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용도지구는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겁니다. 전국토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네. 필요할 때라는 것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가지고 적용해 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부족한 점 이런 것을 보완시킬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이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보완을 시켜주면은 여러분 책에 보시면 용도지역의 기능도 정진되고 경관이나 안전 등이 도모된다 해놨죠. 용도지역의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보완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보완시켜주면 이래 된다 이 뜻이에요. 이런 용도적 제한만 적용했을 때 문제점과 부족한 점이 생겼을 때 이걸 지정하면은 용도지역의 제한. 첫째,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세 가지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시켜서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완화시켜 건축하는 거예요. 강화 완화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한다? 강화시킨 거, 완화시킨 보완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한다 이 뜻이에요. 강화 완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 용도다 하면은 용도지역상 100가지 정도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니까 여기에는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러면은 한 70가지만 설치하고 문제 생기는 30가지 건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줄여야 되겠죠. 그걸 뭐라 부른다? 강화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 용도 100가지인데 여기엔 부족한 점이 생겨요. 이럴 때는 100가지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20가지 더 부족한 점 보충해 줘야 되죠. 용도 숫자를 늘려주는 걸 뭐라 부른다? 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완화된 보완 기준을 적용시켜서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이런 보완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같은 것끼리 얼마든지 중복해도 어떻습니까? 되죠. 용도지구 지구 여러 개 중복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밑에 용도지구 지정 및 세분의 법령에 의한 지정, 대통령에 의한 세분 보시면은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하며 필요하다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경관, 방제, 보호, 시설보지구, 취락지구, 개발지정지구를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다시 세분해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도 지정 변경할 때, 세분 변경할 때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경관지구대가 있죠. 여기는 용도지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용도 지역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용도주가 어떻게 보완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로서 종류가 세 가지죠.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고, 시가지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나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고, 특화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 강이나 호수를 말하죠. 수변, 물 주변, 또 문화적 보존을 갖춘 큰 건축물 주변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경관지구는 주로 시험 물을 때 뭐 묻느냐? 종류를 물어요. 그래서 자연경관지구의 자자 동그라미, 시가지 경관지구의 시자 동그라미, 특화경관지구의 특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경관지구 할 때 경관이라는 것은 경치를 본다는 뜻이죠. 자,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보존해주고 유지해주고 뭐 관리해주고 형성 만들어주는 지구를 경관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서울로 가면 돼요. 서울특별시 시가지가 이랬으면은, 자, 서울특별시 정중앙을 관통하는 강이 한강이죠. 자, 한강 이 부분, 서울의 정중앙 부분이, 이 부분은 용도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겠죠. 자, 강 주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강의 경관은 어떻습니까? 가리겠죠. 여기 문제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 생긴 이 부분에, 강 주변에 이 부분, 자, 여기에 이 주변에 이런 부분에 여기에다가 이걸 지정합니다. 지정하면은, 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중에서 강의 경관을 가릴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버린다? 강화, 줄여버려요. 이렇게 해서 보완시켜 주는 제도인데, 자, 실질적으로 여기 가보면은 서울의 도심의 한강변 주변에는 건물 없습니다. 그 가보시면은 강변공원 조성해놨죠. 예. 그래서 이 경관지구 지정해놔갖고 아예 강의 경관 가릴 수 없도록, 자, 이렇게 해뒀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고도지구 보시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고도 이용과 그 정진을 위해서 줄칩니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그래서 고도지구가 지정되면은 건축물의 높이의 어떤 한도? 최고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높이를 규제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예를 들어 10m, 뭐 8m 이렇게 한도죠. 이 이하로만 짓도록 하는 것이 고도지구예요. 낮은 건물만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공항이다. 예. 자, 공항에 간제탑이 있고 활주로를 타고 비행기 날아가죠. 이 공항과, 자, 이 활주로와 같은 방향에 있는 이런 토지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면 이런 높은 건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항공기 이착륙이 어떻습니까? 방해가 되겠죠. 그럴 때 여기에다가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낮은 건물만 짓도록 하는 것이 고도지구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울산공항에 가보니까 뭐 주변에 뭐 논밭밖에 없지 뭐 건물이 없더라. 좀 더 있어봐야 되죠. 예, 좀 더 있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항은 서울이든 어디에든 공항은 도심 여기다 딱 넣는 거예요. 공항을. 그러니까 옛날에 공항은 나라에서 이 공항을 지을 때 어떤 도시들은 다 정중앙에다 넣어놨어요. 행정국이 딱 정중앙이야. 참 바보 같은 짓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지금 돈을 더 들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원래 공항은 어디입니까? 김포 아니고 여의도, 여기에 딱 정중앙. 눈 감고 그냥 콕 찍으면 거기 공항이었어. 여의도 섬 아시죠?
거기에다가 서울공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심 발전이 되는데 공항 때문에 고도지구 때문에 높은 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서 김포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부산광역시도 원래 공항은 부산광역시 정중앙입니다. 지금의 수영이에요. 수영공항인데 해운대 센텀이나 들어봤죠? 거기에다가 공항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이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지역이 자, 큰 건물이 들어가려니까 공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개발된다 안 된다?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김해로 옮긴 거예요. 자, 울산공항도 마찬가지죠. 울산 행정지도의 정중앙이 저기 공항이요. 행정지도 펜하고 정중앙 콕 찍어 보세요. 지금 공항 자리입니다. 예. 자, 지금은 그렇지만은 주변에 호계 쪽에서 지금 건물이 착착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 타고 내려오죠. 좀 있으면 그 주변에 건물 다 들어와 버려요. 한 1, 20년 지나면. 그럼 울산 시민한테 뭐랍니까? 돈도 말하고 공항이 지나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항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참 다 대한민국 공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것도 좀 있으면 왠겨야 되죠. 예, 왠겨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공항 이 고도지구가 들어오면은 결국 이 주변 지역은 낮은 건물밖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도심 발전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외국은 처음 다 공항을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어디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외곽에 지었습니다. 일본 보세요. 가까운 일본만. 어디다 지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지났어요. 예. 아예 도시 근처는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 간사이국제공항 같은 경우 바다 한가운데 딱 지났습니다. 왜? 천년만년 공항을 쓰겠다는 뜻이죠.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보호지구 봅시다. 문화재 중요시설물. 자, 중요시설물이라는 관련 있죠. 항만이나 공항 같은 걸 말합니다. 대통령 재난 시설물, 자,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보호지구인데, 역사문화 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지역 시설 및 지역을 보호 보존할 때 쓰는 것이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와 기능 유지, 정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중요시설물이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항만, 공항, 공용시설. 공용시설을 뜻은 갈란에 있으니까 뛰어넘으시고, 자, 그 다음에 뛰어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정시설, 군사시설 줄치면 돼요. 그래서 5가지죠. 자,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이런 시설을 무슨 시설이다? 중요시설.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자, 그래서 보호지구다라는 것은 문화재 같은 거. 자, 그 다음 중요시설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생태 지역 같은 거. 자,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정되면 건축물 용도가 대폭 강화돼 버리죠. 사실상 건물 설치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이에요. 자, 서울의 삼각산이 이렇게 있죠. 자, 삼각산 밑에 뭐가 있느냐?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중요시설물이죠. 그럼 이 주위에 건물 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옛날에는 이 삼각산도 아무나 등산도 못했어요. 지금도 상당히 제한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 내려다 보이죠. 그래서 이 산까지 아예 사람이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자, 경복궁이 있죠. 자, 이거 문화재죠. 그럼 경복궁 주변에 이런 데 건물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용도가 주거나 상업적입니다.
그럼 여기 건물이 들어와버리면은 이 경복궁 문화재 보호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1960년대 사진을 보면은 경복궁 주위에 담벼락 있죠. 여기 처음 다 판잣집으로 엮어가지고 집어넣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문화재 보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예 이 지형을 시켜서 이 주변에 건물도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갑이 여기 상업지역의 땅을 자 옛날에 200평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돈은 한 40억쯤 되는데 이게 지정되는 순간 이 땅은 얼마입니까? 건물 못 주면 영원이죠. 예,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면 4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국가에게 지정해버릴 보면. 그러면 국가에 따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져야 되겠죠.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따졌다가는 말도 없이 끝장나죠. 그 전화를 합니다. 갑이. 너가 이거 지정하는 바람에 나는 재산권이 상당히 제한받아서 가치도 없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안 되느냐 이러니까 거기서 전화 받으면 사는 이야기가 만나서 이야기하자죠. 만나 어디로 갖고 하니까 남산 분실로 오라. 남산 분실은 많은 곳이에요.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 사람 펴는 곳 공식적으로. 네. 뭣도 모르고 그거 갔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면 사느냐, 저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들어가니까 커피가 아니고 코피가 터지죠. 사장님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나라 일에 쓸데없는 말을 했다. 미안하다 하니까 대신에 그럼 1년 동안 정신교육 받고 나가라. 1년 동안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요. 그러면 놓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미친 사람 하는 말이 되풀이죠. 사람들이 안 믿도록. 그런데 그 안에서 왜 때려놓고 끝까지 달라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집에 안 왔죠. 그런 시대를 우리도 지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 지정하면은 국가에서 다 뭐 해준다? 보상해 줍니다. 재산권 너무 많이 침해하니까. 그래서 경복궁 주변에 가보면은 여기 도로 다 들어가 있죠. 여기 큰 주차장, 여기 광장, 아예 공지로 에워싸버립니다. 예. 건물 자체가 못 들어오도록. 이거 다 지정 다 해놨어요. 예. 이럴 때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칠학지구 보시면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때 쓰는데 종류는 두 가지예요. 자연 칠학지구는 줄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줄치고 이러한 네 가지 용도지역의 안에서 칠학을 정비할 때 쓰는 것이고 집단 칠학지구는 줄칩니다. 개발 제한구역 안 그게 줄치고 칠학을 정비할 때 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칠학지구는 칠학이란 말부터 하셔야 돼요. 건물이 두세 채 정도 흩어져 있는 것을 뭐라 부르냐? 칠학이랍니다. 요보다 조금 것이 불학이란 말 쓰죠. 건물이 한 10채에서 한 20호 정도 되는 거. 요보다 큰 게 뭡니까? 마을. 한 45 되는 거. 자, 그래서 건물이 두세 채 흩어져 있는 칠학을 정비하는 곳이다 이 뜻이. 자, 어떻게? 자, 이런 곳은 대부분 산림지역이죠. 예. 여기 산속에 건물이 나홀로 한두 채씩 흩어져 있죠. 지금은 봅니까? 지금 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웬만한 산에는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국토개발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하고 보니까 산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민둥산입니다. 옛날 60년대 사진 보면은 웬만한 명산이 다 민둥산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사서 벌채 다 있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마을을 조성시켜서 전부 다 이주시키는 것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 산림 훼손을 막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을을 조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지역의 용도지역이 뭐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이에요. 전부 다 이런 용도는 여기 개발 못한다 뜻이죠? 네. 개발 못하는 것이에요. 자, 마을을 조성하려니까 여기 주택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죠. 상가 같은 거 들어가야 되죠. 등등등.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용도에서 이게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겨버렸죠. 부족한 점이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을이 조성된 여기에다가 자, 취락지구를 지정해주면 이런 용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준다? 완화시켜서 여기에 마을을 만들어서 전부 다 이주시켰어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웬만한 산에 가면은 이런 걸 보기 힘들죠. 다 정비했습니다. 20년 동안에 정비를 해서 대한민국이 1990년대 들어오면서 산림보건을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산림보건 거의 다 했어요. 그만큼 산림보건을 잘합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중국 북쪽이나 러시아 브라디보스톡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북한 상공 갑니다. 비행기 낮에 딱 타고 딱 보면은 대한민국은 녹색입니다. 딱 휴전선 근처 딱 지나는 순간에 항토색이에요. 북한 전체가 다 항토색이에요. 북한에는 뭐 워낙에 생활고가 심하다 보니까 산림벌채 다 있겠죠. 예. 그래서 남북 그 철도 사업을 해주면 자, 북한에서 남북 철도 사업 있죠. 예, 그거 허용해주면은 남한에서 북한 전역 산림 보전을 다 해달랍니다. 무슨 누구 돈으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만큼 심각한 것이 북한 상태예요, 지금. 자, 이런 취락지구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20년 동안 산림보건을 다 했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 보시고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인데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정되면은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주거기능과 관련된 용도가 완화되겠죠.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정되면은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때문에 공업기능과 유통물류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용도를 완화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정되면은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는데 자, 관광과 휴양 관련 시설 용도가 완화됩니다. 그 다음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중 2개 이상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 2개 이상 기능에 해당되는 용도가 완화된다는 뜻이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 그게 주의하시고 외의 동그라미 하세요. 주거나 공업이나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아닌 기능 중심으로 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때 쓰는 것이 특정개발진흥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업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죠. 또는 뭐 행정 중심의 개발 필요하다. 그럴 때 쓰는 것이 특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개발진흥지구 자, 개발 목적에 해당되는 용도를 완화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강원도 가면 있어요. 자, 여기 설악산이에요. 자, 설악산 용도가 농림지역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자, 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호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왜 들어갔느냐? 자, 여기에 호텔이 들어갈 자리에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있죠? 이걸 지정해 주니까 호텔 같은 관광, 휴양과 관련되는 시설의 용도가 어찌 되버립니까? 완화되겠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방제지구 보세요. 풍수의 산사태, 집안붕괴, 그 밖에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인데
시가지 방제지구 줄치입니다. 건축물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 줄치고. 자, 도심을 말하죠. 자, 시설 개선이란 말을 줄을 치시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다 이렇게 하시고, 자연방제지구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 지역, 즉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죠. 건축제한이란 말에 밑줄 치시고, 건축제한 등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방제지구. 자, 시가지 방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지정하느냐? 도심 같은 데요. 도심에. 대표적으로 옛날에 삼풍백화점 아시죠? 이런 건물이 에다가 지정해서 이 건물의 시설을 개선시켜서 재예방하는 것이 시가지 방제지구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이, 자, 백화점이니까 바닥판이, 한층 바닥판이 넓겠죠. 자, 기둥이 여러 개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바닥판이 올라가죠. 예,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삼풍백화점은 처음에 지을 때는 제대로 지었어요. 자, 세월이 지나면서 백화점주가 여기에 있는 중간을, 바닥판을 받치는 중간 기둥 있죠? 이거 없애버려요. 왜? 여기에 기둥 하나 없으니까 상품판은 코너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돈에 미쳤죠. 돈에 미쳤어. 자, 그래서 1층만 기둥 놔주고 2층, 3층, 4층, 5층까지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달인가 6월달이죠. 그 어버이날이 되니까 시집간 딸이 자기 엄마 데리고, 자, 시원한 냉면도 한 그릇 먹고 엄마 옷 사주려고 백화점 갔다. 그 여성 코너가 3층이더라고요. 3층에서 옷 고르고 있는데 뭐가 이상한 소리가 나죠. 툭툭툭 하더만 갑자기 악소리도 못하고 갔죠. 순식간에 5층 바닥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툭툭툭툭툭 끝. 그래가 전체 층 바닥판이 전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중간에 받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압사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건물이 있으면 요거 지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 대표적으로 이런 바닷가에, 여기는 범람을 잘합니다. 바다가 해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여기다 건물 지으면 됩니까? 이런 곳에 지정해서 여기에 건축을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다? 제한해서 재예방하는 것이 자연방제지구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방화지구 찾았습니까?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예요. 자, 그래서 자, 방화지구다라는 것은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대표적으로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 가면은 이 볼 수 있는데,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을 90%까지 주죠. 여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 도로가 옆에 중심상업지역이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에. 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 90% 건물 앉아니까 바짝 대지에 앉아버리죠, 전부 다. 자, 이렇게 앉아버리면 건물 사이사이 간격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1m도 안 돼요. 그럼 이 건물에 화재가 나면은 붙어있는 건물 다 옮겨 붙어버리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지정하는 것이 방화지구를 지정하면은, 이는 건폐율을 줄여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유지하면서, 자, 여기 짓는 건물들을 전부 다 내화 구조로 지어야 돼요. 내화 구조. 자, 여기에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있죠? 이렇게 지으면은 설사 불이 나더라도 옆 건물로 붙지 않습니다. 내화 구조로 지으면. 예. 자, 그리고 건축물 용도상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버립니다? 강화시켜버려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되어 있죠.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것이 특정용도 제한지구인데, 자, 우리가 이거 볼 수 있는 것은 이 특정용도, 자, 제한지구는 상업지역에서 주로 봅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가면은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상업지역. 위락이란 술집이나 이런 유흥주점 같은 거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지정되면은 이런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버린다? 강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상업지역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자, 여기 큰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래 있으면은 도로 옆에는 백화점이나 뭐 병원 빌딩이라든지 은행 빌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 음식점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은 유흥주점이나 모텔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상업지역 이쪽에 아파트가 이랬습니다. 여기도 상업지역이니까, 자, 여기에 한잠 먹고 자거나 시설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광경 다 파괴돼 버려요. 자, 상업지역에 애들 학교가 있을 수 있죠. 학교 주변에도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곳에는 상업지역상 허용돼 버리면 안 되죠. 이런 곳에 지정하는 것이 특정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이 지정되면은 위락 숙박시설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하면 상가주로 손댈 때는 상업지역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누가 위락이나 숙박시설을 넣기 위해서 건물 알아봐 달라 하면은 아파트나 주택이나 학교 주변은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볼 필요가 없죠, 이건. 예. 여기는 벌써 지정이 다 돼버렸어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지역의 토지형 상황이나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인데, 자, 여러분 거기에 이 책에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복합용도지구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줄칩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고 다시 앞으로 펴시고, 자, 줄쳤습니까? 자, 이거 봅시다. 자, 복합개발용도지구라는 것은, 자, 개발은 말이 안 들어가지 복합용도지구로 되어 있죠. 이 복합개발, 즉 복합상가를 넣기 위해서 용도를, 자, 완화하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예. 이 복합개발, 즉 복합상가를 그러니까 상가 부족 지역에 이걸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상가 부족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자,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자, 이런 지역에 이걸 지정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어디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봅시다. 자,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 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왔죠. 예, 단지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단지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 아파트 단지만 조성이 돼 있어요. 상업 활동을 하려면 상가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자, 이런 곳에 여기에다가, 자, 요걸 지정합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은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합 상가가 들어가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편한 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복합용도지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용도지역,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만 이건 지정합니다. 다른 용도지에 지정 못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라면 이거 그대로 외운단 말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이 사는 곳으로서 상가 부족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거지역에.
자, 먼저 전용 주거지역은 왜 지정 안 합니까?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상관없죠. 근데 왜 지정 안 해요? 전용 주거지역은 자, 그 아주 수백억짜리 주택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아방궁처럼 해놔놓고 저것만 살죠. 외부인의 접근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자기 집 옆에 마트가 들어오면은 당장 뭐라느냐, 집값 떨어지니까 설치 못하게. 예. 자, 저는 조용하게 삽니다. 그럼 저거는 밥도 안 먹고 삽니까? 그러면은 뭐 장도 봐야 되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지가 합니까? 그게 직원이 합니까? 직원이 하겠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쓰지 말아요. 일반 주거지역은 상가부족 지역이죠. 지정합니다. 그럼 준주거지역은 왜 지정 안 합니까? 준주거지역. 상업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죠.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상업지역은 지정이 왜 안 합니까? 상업지역 네 가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그 상업지역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할 필요 없고. 공업지역에 전용공업지역은 왜 안 됩니까? 전용공업지역.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그 사람 삽니까? 안 돼. 그거는 공장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고. 일반 공업은 자, 지정할 수 있고. 중공은 왜 안 됩니까? 중공업은 사업적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거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모여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용도지역은 뭡니까?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야 마을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상가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미룰 것이 없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방제지구 지정과 재정함대책 수립이라 되어 있죠. 자, 양갈로 3번, 2번은 5, 6월 달에 봅시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그게 복합용도지구 지정기준 박스에 1, 2, 3, 4가 있죠. 그것도 5, 6월 달에 봅니다. 이번에 시도 대도시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 지정 요건 찾았습니까? 5, 6월 달. 3번에 시도 대도시 도시공객 조례에 의한 용도지역 세분 5, 6월 달에 봅시다. 자, 용도지구 안에 건축 제한이 되어 있죠. 그거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니다.